가장 큰 변화는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대형 원전 건설 2기를 하겠다,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정부 측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지금 40개 이상의 국가가 원자력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수주가 더 많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원자력 쪽의 파운드리, TSMC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설계인데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원전 해체까지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원전 투자 관련된 이야기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하겠습니다. 미국과 손잡겠다, 그죠? 그 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예정돼 있던 원전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죠?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우리가 이제 원전 협력, 그죠? 하겠다는 얘기로 이제 원전 관련주가 꽤 슈팅을 했었습니다. 먼저 최근의 변화들부터 좀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이렇다 할 딱 명확하게 원전은 절대 안 돼 이런 기조는 아니었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느낌이 많아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대형 원전 건설 2기를 하겠다라는 부분과 SMR 육성 이야기까지 정부 측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는 기조 자체가 변화를 했다라는 것이 포착이 되었고, 그러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정부 측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금융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밀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튀르키예, 필리핀, 사우디, 우리나라와 원전 수출 관련돼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정부 기조 자체도 예전에도 세일즈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정말 기조 자체가 변환돼서 세일즈를 하게 되면 공격적인 세일즈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또 어저께 나왔던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대미 투자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로 1호로 에너지, 원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측에서 이제 원전으로 제시를 했는데, 관련돼서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에 대해서 미국의 원전 건설할 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전주들이 이런 공격적인 정부의 스탠스들,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의 집중된 모습들을 보면서 에너지원 다 너무 좋은데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증을 하다 보니까 탈원전을 했었던 국가들도 이젠 바뀌어서 지금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60에서 70기 원전이 건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력 부족 현상이 너무 심화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40개 이상의 국가가 원자력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SMR 같은 차세대 기술에 있어서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탠스 자체의 변화에 발맞춰서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이제 왜냐하면 원전 우리가 잘해요, 수출하고 그러면서 니네는 우리는 안 해요, 그죠? 네. 사실 설득력이 없잖아요. 네.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네거티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정쩡했는데, 실용주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필두로 원전 건설이 붐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지역별로 보면 흐름들이 어떤데요? 중국과 인도도 대형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튀르키예도 역시나 원전 1에서 4, 5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시장이 기대가 상당히 큰데, 체코, 두코바니 이후에 지금 영국,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럽의 국가들이 노후화된 원전 교체 계획을 내놓았고요. 신규로 원전을 빠르게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체코 원전에 이어서 유럽 쪽에서도 수주는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이제 SMR 관련돼서 원전 발전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좀 건설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 롤스로이스 SMR 파트너로 선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기회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 대형 원전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사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불편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네.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대미 투자로 APR 1,400에 대한 제시 부분도 결국 APR 1,400이 웨스팅하우스 거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런 해결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유럽의 20기, 미국의 대형 원전 10기 이거를 다 맡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APR 1,400의 기반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품 뭐 이런 기자재 쪽으로도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미국 시장까지도 원전 10기 이상 SMR도 지금 뭐 홀텍, TVA 이런 회사들이 지금 SMR 관련돼서 착공의 다수에 들어가요. 근데 홀텍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형 모델인가 보죠. 아까 APR 1,400. 1,400. APR을 좀 살까요? APR 사면 그 APR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APR 1,400 했다고 화장품주 APR 사면 네, 안 오릅니다. 네, 관련해서는. 네. 그러면 기업 얘기를 좀 하게 되면요. 어쨌든 간에 원전하면 국내에서는 뭐 여러 뭐 이 그 주기 기계부터 해서 하는데 가장 대표주가 두에빌이죠, 두에빌. 두에빌이죠. 네네. 네. 두에빌은 이제 기자재 수주가 더 네. 많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결국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면 물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2025년에는 두에빌이 이제 앞으로 수주를 받을 거야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6년에는 이런 게 좀 더 구체화되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해가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네. 두에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여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SMR 관련돼서 신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창원에 SMR 관련돼서 공장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원자력 쪽의 파운드리 TSMC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신규 수주 뉴스케일 파워 쪽으로는 10조 넘게 나올 것이고 엑스에너지는 13조, 테라파워는 4조 원 정도의 수준의 수주가 나올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스터빈 시장이에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스터빈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물량이 딸리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작년 후반부부터 가스터빈 관련돼서 수주를 빅테크 기업들 향으로 많이 받았는데 GE 버노바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으로 기회가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상승과 밸류에이션 확대가 이제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GE 버노바 이번에 실적 발표 보니까 가스터빈 쪽으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수주가 넘쳐난다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에빌도 마찬가지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 확고하고요. 네, 좀 쉬었다가 또 슈팅이 나오니까 대간 또 9만 원, 10만 원대 있다가 지금은 14만 원, 15만 원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가운데 사실 한전 브라더스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직 한수원이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네. 뭐 한전도 관련된 종목, 뭐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뭐 한전 브라더스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오늘 준비하신 건 한전 기술이에요? 네, 저는 기술 쪽을 그러니까 꼭 하나를 선택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긴 하지만 일단 한전 기술을 보는 설계인가요, 이유는 여기는? 네, 설계? 설계예요. 네, 네. 그래서 APR 1,400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네. 설계부터 맡아서 한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설계인데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설계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부터 운영, 그러니까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원전 해체까지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SMR 관련돼서도 국책과제를 좀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SMR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APR 1,400에 대해서 진출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한전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분쟁도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인력은 많기는 하지만 한전기술에게 일부분은 좀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럽 수주 거기다 미국의 10기 건설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한전 기술이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가장 대장주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한국전력 계열의 회사들이 있고, 그럼 이때 보면 약간 중소형주 단의 뭐 부품, 기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보다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주목받는 거는 대형 건설사들이에요. 네, 일단 뭐 중소형사들도 있긴 하지만 네.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쵸.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려도 좀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은 이제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국내 정책 발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정말 현실에 나가서 수주를 받은 이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팰리사이드 SMR 관련돼서 프로젝트가 늦으면 상반기 안에 EPC 네. 관련된 이제 계약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규모 같은 경우에도 4에서 5조 원 정도는 되는 상황이고 아까 SMR 관련돼서 착공에 들어가는 홀텍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뭐 불가리아 원전 그리고 페르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현대건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사 특히 대우건설은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할 때 팀코리아로 또 구성이 됐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SMR 관련돼서는 또 삼성물산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건설사들은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미국하고 협력 얘기하셨는데 여타 우리가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는 이제 설계부터 해서 갈 수 있겠지만 미국은 뭐 웨스팅하우스가 버티고 있는데 그죠? 결국 그러면 이제 가서 지어주고 공장 지어주고 뭐 네. 이런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더 미국 북미 쪽은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북미 네. 쪽에서 충분히 기회는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도 그렇지만 유틸리티 기업들,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원전 10기 지어야 된다, 전력 부족하다, 원전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은 미적미적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복을 3, 4기 때 약 3, 4호기 때 약간 그런 실패를 맛봤고 뭔가 규제적인 측면은 완화가 안 되면서 계속해서 지어라 하니까 좀 미적미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웨스팅하우스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EPC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팀코리아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같이 동반된 흐름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MTN에서 현대건설 했는데요. 뭐 원전 모멘텀 말고도 그죠? 네. 네, 건설주들도 대형 건설사 네. 주목해볼 필요 있다고 얘기하면서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 E&A 그죠? 옛날 삼성 엔지니어링. 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산도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원전 이야기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